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채널의 새로운 요약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앉아 저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5년 로맨스 미니 시리즈 노블 마이 러버를 다루겠습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우리는 디올 그룹의 CEO인 주인공 이공훈을 소개합니다. 그의 사진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잡지에 실렸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누구나 사랑에 빠질 이상적인 남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차윤서라는 젊은 수의사를 봅니다. 그녀는 대출 광고를 보고 자신의 병원 광고로 바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축에게 주사를 놓아야 하는 마구간으로 가지만 나중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시호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친구 진경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학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이 사이에 징계를 받는 공우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 준비를 하고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갑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비서가 걔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걔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비서는 걔가 새 프로젝트의 캠페인 모델이라고 대답합니다. 공우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그는 그 일을 자신의 비서에게 위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윤시호가 대학 동창회 파티에 참석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비서를 만나 클리닉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격려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 남자 반 친구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데이트 상대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초는 대화 중에 그들 중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문우라라는 또 다른 반 친구가 다가와 지루한 생활 방식 때문에 당신과 CEO를 폄하합니다. 윤시호는 단순히 그녀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있는 그녀의 애완 고양이를 위해 음식을 포장한 후 떠납니다. 직원들은 광고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걔가 이 콩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콩은 비서에게 가능한 한 빨리 걔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가자 그는 계단에서 걔를 발견하고 그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초는 슬프고 우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가게를 발견하고 가게 밖에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녀는 같은 모델의 개를 보았고 그녀는 개가 목이 말랐다고 생각하여 물을 조금 주었습니다. 그때 콩훈이 도착하여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치호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콩훈은 개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개 때문에 겪는 손실에 대해 그는 계속해서 개의 거머리를 잡아당겨 윤서를 격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정하다고 소리치며 개의 천이 사람보다 높다고 주장하여 개의 건강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공이 곧 도착한 비서가 개를 데려가지만 불쌍한 개는 촬영 중에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공훈은 비서에게 개에게 얼음팩을 얹으라고 지시하여 다음 장면에서 개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윤서는 잠시 동안 소리를 지른 후 집에 돌아와 애완 고양이의 털이 사방에 있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납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음식을 줍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그녀는 고양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있었던 일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빚을 갚기로 결심합니다. 콩훈은 주차장에 있는데 갱단이 그에게 마약을 흡입하도록 강요하고 그를 납치합니다. 나중에 그는 의식을 되찾고 의자에 묶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갱단의 한 구성원이 그에게 다가가 콩훈이 그를 공격한 직후 교묘하게 손을 묶인 것을 풀면서 의식을 잃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갱단원 중 한 명이 배를 찔렀고 부상을 입은 콩은 어떻게든 그 사이에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안초는 비가 오는 가운데 식료품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우가 두려워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자 누워있는 콩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고 구급차를 부르기로 결심했지만 콩훈이 그녀를 막고 그녀의 어깨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겁에 질린 윤치호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깨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콩훈이 천천히 눈을 뜨자 그녀는 수의사이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면허는 없지만 지금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셔츠 단추를 풀지만 대신 그의 몸에 정신이 팔리지만 그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상처에 집중합니다. 운초는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을 알고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이므로 그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훈은 옆에서 자고 있는 윤초를 발견하고 깨어납니다. 그는 전날 밤과 운서가 자신을 치료한 방식을 회상합니다. 그는 일어나 윤의 요 수레를 입고 전화를 겁니다. 비서가 그를 데리러 가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를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불행히도 운초의 고양이가 카트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윤초가 깨어나 콩훈이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콩훈은 그를 걱정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아들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혼한 콩훈의 가정이가 그의 상처를 진찰하고 상처를 치료한 사람이 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운초를 떠올리게 하고 그는 왜 그녀가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며칠 후 콩훈 비서가 면역 CEO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재정 상황으로 인해 여러 파트타임 일을 해야 했고 몇 년 동안 휴가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수의과 진료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출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런 다음 그는 콩훈에게 생명을 구하는 대가로 빚을 갚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콩훈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날이 지나도 그는 당신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절망한 콩훈은 차를 몰고 윤시호의 병원으로 가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뒷좌석에 비서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들과 함께 있는지 묻습니다. 비서는 네스 콩훈을 혼자 두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콩훈은 고객 중 한 명이 자신의 개를 손질하지 않은 윤초에게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고객이 안초를 병원 밖에 손질 금지 통지서를 붙이고 미소를 짓는 동안 그는 또한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 공훈은 혼자 병원에 돌아가지만 병원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걸어가다가 자전거를 탄 그녀를 발견하고 재빨리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멈춰 서서 돌아선다. 윤치는 그를 바로 알아보고 상처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공훈은 그녀에게 고양이의 털이 날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원하면 떠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머물기로 한다. 공훈은 자신이 거기에 있다고 말한다. 수술비를 지불하려고 했지만 윤치가 잘생겼다고 전화하자 후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놀랐고 그는 그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윤코는 대화 중에 당황한 듯 보였다. 고양이가 그들에게 다가와 공훈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양이를 한 번 더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윤코가 일어나자 실수로 미끄러져 그에게 넘어졌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그에게 다음 장면에서 떠나라고 했다. 공훈은 비서에게 도시 건물이 아직 비어있는지 물었고 비서는 나중에 이를 확인했다. 후는 윤코를 빈 건물로 데려가 병원을 그곳으로 옮기라고 말한다. 그는 윤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대가로 건물을 제안한다고 밝힌다. 윤코는 놀랍게도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한다. 이로 인해 윤코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는 다음 날 윤코가 제안을 수락하도록 계획을 세운다. 윤코에게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팔았고 새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다. 윤코는 당황하며 임대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인은 그냥 떠난다.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주인인 콩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항복하고 제안을 수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고한 유니언 SEO는 항복을 거부하고 대신 새로운 장소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위치를 찾기 위해 여러 브로커를 방문하지만 저렴한 옵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대출을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만 어느 곳도 그녀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녀의 병원에 들어와 철거합니다. 선택에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콩호온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분노한 그녀는 가방으로 그를 때리기 시작하고 곧 울기 시작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공훈은 그녀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또한 언론에 갈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공훈은 동요하지 않고 경로합니다. 윤시호가 그의 발을 밟지만 공훈이 그의 발을 잡아당겨 그녀가 미끄러지게 한 다음
그는 그녀를 붙잡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운세알이 전화를 받습니다. 진경이 댄스 스튜디오에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대학 친구를 만나고 그 셋은 남자친구가 윤코에게 그녀가 전과 똑같아 보인다고 칭찬하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떠날 때 진경은 윤코가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우라가 다가와 윤코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녀는 시골 수의과 병원과 그녀의 가난한 생활 방식을 조롱한다. 운코는 실증이 나서 그녀에게 곧 도시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나타난 도우미가 문이라를 놀라게 한다. 윤초를 행복하게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윤초는 공훈에게 접근하여 그의 제안을 수락하지만 그녀는 그의 돈을 대출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녀는 대출금에서 치료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설명합니다. 공훈은 그날 밤 악수를 하며 거래를 수락합니다. 그녀는 좋았던 옛날을 회상하며 그녀의 오래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곳에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얻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성공적으로 개원합니다. 도시에 있는 그녀의 새로운 병원에서 그녀는 고양이와 함께 셀카를 찍고 어느 날 저녁 보드에 붙인다. 후는 운초의 새로운 병원을 방문하고 그녀가 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한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뜨고 그녀 앞에 콩훈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뺨을 꼬집고 그의 얼굴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지만 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일어나서 당혹감을 느끼며 비명을 지른다. 콩훈은 그녀에게 병원에서 자느냐고 묻고 그녀는 그래야 한다고 대답한다. 공훈은 새 아파트를 찾은 뒤 그녀에게 그가 준 1억 달러에 대해 묻고 그녀는 새 병원을 광고하기 위해 그 돈이 필요하며 다른 많은 비용이 든다고 대답한다. 그녀의 말을 듣고 공훈은 왜 더 많은 돈을 받기를 거부했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갖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제안하지만 그녀는 즉시 거절한다. 다음날 공훈은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비서에게 방해를 받고 몇몇 사업가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결혼 상대로 어머니를 선택한 다음 그중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 그러나 호우는 나중에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비서를 큰 꽃다발과 함께 윤치호의 클리닉으로 보내 점심 식사에 초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은초는 대신 비서에게 클리닉을 청소하게 하고 둘은 레스토랑에서 잠시 기다린 후 점심을 먹습니다. 콩후우는 클리닉으로 향하고 비서가 유시오와 점심을 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비서가 달려나갑니다. 콩후우는 준의 SEO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음식을 나누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배고픔은 결국 그를 굴복시키고 먹게 했고 놀랍게도 그들이 먹는 동안 음식은 매우 맛있었다. 윤지호의 남자친구가 도착하여 그녀가 콩홍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남자에 대해 물었고 온시일은 그가 그녀의 새로운 클리닉에 자금을 지원한 사업 파트너라고 대답했다. 한편 문우라우는 길을 건너던 중 운초의 새로운 클리닉을 발견했고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운초에게 제대로 축하를 전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날 밤 윤초는 꽃다발을 보고 콩훈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기로 했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바꿨다. 윤시호는 문우루와 다른 친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값비싼 레스토랑에 간다. 문우는 운코가 그렇게 훌륭한 위치에 병원을 열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격에 자랑하기 위해 간식을 부탁한다. 인근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주기로 결심하지만 그곳이 매우 비싼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곧 웨이터가 도착하여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준 선물이라고 말하며 와인 한 병을 건넨다. 윤시호가 옆을 돌아보니 근처에 콩훈이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콩훈은 윤시호의 음식을 주문한다. 테이블 어떻게든 문우라우는 콩호운의 행동이 그녀에게 끌려서라고 믿는 내내 운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척하고 그가 가는 동안 콩호운을 대화에 초대합니다. 그는 윤초의 친구들이 그녀를 놀리는 것을 우연히 듣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 그가 와인과 음식을 주문한 이유를 묻는 윤티오를 만납니다.
콩후는 여자들이 놀라움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사업 파트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운초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과 같다고 주장하고 점심 식사 후에 떠납니다. 그녀는 청구서가 걱정되지만 놀랍게도 콩호느님이 그것을 운초로 클리어한 다음 그녀는 친구들과 콩호은이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식당에서 나갑니다. 모두가 놀랄 정도로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는 길에 고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콩후는 그녀에게 다시는 못된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에 동행하자고 제안하고 그중 2명은 공원에 앉습니다. 콩후는 그녀에게 여러 사업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생의 파트너로 1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요청합니다. 윤초가 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와 계약 관계를 맺고 그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혐오감을 느낀 윤초는 떠나기 시작하지만 공훈이 그녀를 쫓아다니며 관계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사기꾼을 첫 남자친구로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서 거절합니다. 그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긴장하여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윤초는 남성들 사이에서 더 자신감을 갖기로 결심하고 댄싱 윗 보이스를 연습할 댄스 스튜디오에 가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그녀는 같은 댄스 스튜디오에 갑니다. 진경이가 등록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춤을 연습하는 곳에서 놀랍게도 윤쇼의 심장 박동은 남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입니다. 그녀는 공훈과 함께 있는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공훈에게서 전화를 받고 다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청혼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댄스 스튜디오에서 바쁘다고 말하며 긴장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베이로에서 론체라는 2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공훈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공훈은 윤시호의 병원에 가서 그녀와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다음 계약 관계를 언급하고 관계 기간을 처음에 3개월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윤 SEO는 반대하지만 공훈은 그녀가 동의하면 병원 대출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윤은 너무 슬퍼서 곧 병원을 닫을 것이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공훈은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그녀에게 테디베어 의상을 제공하여 그것을 입게 합니다. 하루 종일 광고한 후 광고주 병원이 돌아옵니다. 병원은 지쳐 있었고 몇 분 후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픈 개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개를 진찰한 후 그에게 밤에 개를 맡겨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나가자 콩훈이 병원에 들어와 운초에게 다가가서 그가 그녀에게 투자한 것은 그녀가 훌륭한 수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에 운초는 기뻐했고 그녀는 마침내 다음 날 관계 계약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콩훈 비서가 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콩훈은 관계에서 지배적인 사람이고 운초는 관계를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가 진짜처럼 보인다. 계약서에는 2사람이 매일 만나야 하며 3개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서관은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은 1억 원의 벌금을 물고 병원 건물을 잃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그들의 관계 첫날 계약은 공훈이 집으로 떠나기 전 평소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직원 중 1명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확인하자 그는 커플에 대해 묻습니다. 평소 활동 그녀는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다른 곳에서 영화를 본다고 응답합니다. 윤의 CEO는 퐁훈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클리닉을 닫았지만 공훈이 도착한 직후 진경이 그녀를 댄스 수업에 데리러 도착하고 3사람은 도착하자마자 댄스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진경은 그녀의 남자친구 앞에서 공훈을 윤코의 새로운 남자친구로 소개합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을 송현이라고 소개하고 공훈과 악수를 합니다. 그는 윤코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가문은 그녀가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합니다. 공훈은 윤서가 친구들 앞에서 껴안은 후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윤서가 송현과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질투심을 느낀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짜증이 난다. 그때 최람이라는 여자가 다가와
처음에는 자신을 좋아하는 듯하다 콩훈은 그녀를 무시하려 하지만 결국 그녀와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 보낸 장소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라고 말한다. 윤서는 이미 늦었다고 거절하지만 공훈이 상기시켜준다. 계약서에는 복종자가 송현이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트로이 라미는 이제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공훈은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지만 최미 로우는 그가 그녀를 없애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엉코가 도착하여 테이블에 합류합니다. 최라미가 그녀를 알아차리고 준코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최라미는 30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를 늙은 여자라고 부르자 엉코는 곧 경노한다. 두 소녀는 아들 현이 개입하도록 강요하는 논쟁을 벌인다. 새로운 남자를 보는 탄력 있는 최라미는 엉코가 플레이걸이라고 믿지만 이번에는 공훈이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침묵시킨다. 그는 SEO에서 당신에게 키스를 하지만 그때 최라미가 그들을 방해한다. 그녀는 그 후 밖으로 나가지만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기 전에는 아니다. 공훈은 송현이라고 자주 말하는 윤코를 맞선다. 그녀는 그가 친구이지만 그가 지배적이라고 대답한다. 한 사람은 그녀가 이 콩훈을 따라오는 어떤 남자도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그녀는 차를 몰고 돌아왔지만 윤코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그녀를 놀라게 하여 깨웠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잠자는 동안 못생겨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코는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딸꾹질을 했습니다. 다음 날 한 여성 고객이 병원에 그녀의 개를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의 개가 수컷개를 보면 딸꾹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라미는 전날 밤을 회상하며 나중에 운서의 진료소를 찾아 공훈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윤서는 공훈에게 전화해 최라미의 도착을 알리고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회의 중이던 공훈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한다. 최라미는 그녀에게 공훈과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고 그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흐름에 맡기는 게 낫다고 대답한다. 이 쇼이라미의 말을 듣고 그녀는 험악해져서 그녀를 할머니라고 반복해서 부른다. 짜증나는 엉코는 그 결과 최라미가 나가버릴 때까지 논쟁을 벌인다. 윤코는 그날 밤 늦게 자신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안도한다. 콩훈은 영화를 보는 동안 엉코와 첫 영화 데이트를 위해 엉코를 데리러 간다. 홍훈과 달리 엉코는 영화가 끝난 후 모든 영화 장면에 반응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셀카를 찍고 공훈이 업무 전화를 받자마자 일기장에 붙여 넣기로 한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전화를 받는다. 윤시호는 차에서 그를 관찰하고 그가 미소 지을 때 그를 매력적으로 여긴다. 그 둘은 그 후에도 계속 데이트를 한다. 매일 일하다. 보니 윤코의 코피를 보고 극도로 지쳐버린 진경은 윤서에게 하루 쉬고 휴식을 취하라고 제안한다. 윤시호는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훈에게 그날 밤에 하루 쉬고 싶다고 문자를 보낸다. 2. 친구는 병원에 앉아 있는데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기 시작한다. 윤지호는 관리 사무실에 전화할지 고민하지만 친구는 사무실이 닫혔다고 알려준다. 진경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윤서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라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거절하자 윤서의 전화로 공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얼마 후 공훈이 병원에 도착한다. 병원에 가서 그녀가 전구를 고치기 위해 그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지만 그는 사다리를 올라가 공을 고치지만 잠시 지켜보고 나서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윤코는 참을성을 잃고 직접 하기로 결심한 다음 사다리를 올라가 전구를 재빨리 고쳐서 그녀를 행복하게 했지만 내려갈 준비를 하는 순간 미끄러져 그에게 넘어져 우연히 키스를 하게 됩니다. 진경이 들어와서 나중에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공훈이 나가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첫 키스였냐고 묻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유치원 때부터 그날 밤 키스를 여러 번 받았다고 주장한다. 윤초는 계속 첫 키스를 떠올리고 그것이 그렇게 나쁜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그녀는 공훈에게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지만 공훈은 그 문자를 무시한다. 그래서 공훈도 그를 무시하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공훈은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내지만 윤초는 그를 무시한다. 공훈은 그녀를 찾기 위해 댄스 스튜디오에 가지만 헛수고 며칠이 지나고 윤초는 계속한다. 어느 날 그를 무시하기 위해 공훈 비서가 그에게 파티 초대장을 알려줍니다. 그는 또한 공훈이 언코를 파티에 데려간다면 모든 블라인드 데이트 초대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그는 언코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그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고 그녀는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합니다. 공훈은 그녀를 데리러 가서 파티를 위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가게로 데려갑니다. 그녀가 옷을 입은 채로 나올 때 공훈은 그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사랑스러운 윤코에게서 시선을 떼세요. 그들은 파티에 도착하고 모두가 그들을 사랑스러운 커플로 여깁니다. 파티에 있던 문이라도 코에서 당신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런 대규모 파티가 언코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코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괴롭히려 하지만 대신 나중에 콩훈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콩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윤코는 초이라미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에티켓에 대해 언급하고 콩훈이 도착한 직후 먹기 시작합니다. 그를 보고 그녀는 파티에 참석한 것을 후회하고 언젠가는 그들의 관계가 끝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화가 난 윤시호는 떠나려고 하지만 공훈은 그녀를 뒤로 끌어당겨 키스한다. 트로이라미의 가슴이 아프다. 게다가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 이후 공훈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이전에 일어난 일은 실수였으니 잊으라고 말한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키스하는 영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공훈은 어머니로부터 수많은 전화를 받고 나중에 비서가 그에게 접근해 공훈이 겪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다. 언코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합니다. 언코는 언서에 사진을 계속 보면서 그녀를 걱정하는 듯합니다. 언코는 댄스 수업에 참석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언코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진경이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영상 속 여자가 언코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윤치가 노래에서 발을 삐었습니다. 공훈이 도착한 직후 현이 발을 마사지하려고 합니다. 현이 그녀의 노래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현이 지금 당장 마사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공훈은 여자친구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녀를 선택합니다. 일어나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그는 그녀의 부주의함을 질책하고 그녀는 춤을 추던 중 사고였다고 대답한다. 더 나아가 그녀는 그가 한 것처럼 그녀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조롱한다. 그는 파티에서 한 일이 실수가 아니라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밝힌다. 공훈은 이때 그녀의 발의 붕대를 감는다. 그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시골에서 처음 병원에 갔던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어디에도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가 그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다음날 아침 잠들 때까지 그녀를 응시합니다. 공훈은 윤초가 이미 떠난 것을 알고 깨어납니다. 그는 또한 나중에 사무실로 떠나기 전에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라는 그녀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콩훈은 윤시호가 시골 지역이 그리워서 그녀가 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날까봐 걱정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주 같은 질문으로 문자를 보내어 그녀를 짜증나게 합니다. 다음 날 콩훈은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고 윤초는 마침내 그녀가 브로커 집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실은 더 이상 소파에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나중에 윤코가 중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파트 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공훈이 나타나 자신이 새 주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이에 격노하고 그에게 왜 계속 괴롭히는지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으로 이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를 강요하자 그녀는 더욱 격노합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을 후회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만 누군가와 함께 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훈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당신과 SEO도 마찬가지다. 공훈이 집에서 운코를 위해 따로 방을 마련해 둔 것도 그날 밤 진경과 송현이 한 여성과 함께 운시호의 병원에 가서 그녀의 개를 진찰한 후 검사를 받게 한 뒤 운시호는 개가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한다.
한편 운시호는 공훈에게서 전화를 받고 송현이 전화를 받아 교묘하게 공현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알리고 전화를 끊어 그를 화나게 한다. 새 친구가 술을 마시러 나갔고 아순시호는 걔를 치료할 수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취해 잠시 후 쿵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현이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얼마 후 쿵훈이 도착하여 당신과 지호를 등에 업고 길을 떠납니다. 윤코는 쿵훈을 송현이라고 부르자 쿵훈은 격노하여 그녀를 땅에 내던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또 다른 취한 남자가 쿵훈에게 다가와 그녀를 더 술에 초대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쿵이그는 그녀에게 돌아왔고 그녀를 데리러 가려던 순간 그녀는 그에게도 토하고 자신에게도 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히고 잠들게 한다. 공훈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화가 난 듯 보이지만 잠시 그녀를 응시한 후 진정한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깨어나 공훈이 잠든 것을 보고 그녀는 그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미소를 짓는다. 곧 그녀는 옷이 갈아입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공훈 윤시호는 누가 그녀의 옷을 갈아입혔는지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묻는다. 공훈은 그녀에게 화가 났다. 전날 밤 그는 그녀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결정을 그녀에게 알렸고 또한 그녀에게 건물을 비우고 벌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윤코는 그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간청했지만 공훈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그를 부당하게 대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그를 송현이라고 부르고 토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간청하며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롱훈은 상황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나중에 직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공훈 비서가 스캔들로 인해 공훈을 질책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개팅을 하라고 명령하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공훈은 이를 따르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문이라입니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언코와 사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이라가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공현을 짜증나게 하고 그는 그녀에게 댄스 스튜디오에서 언코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떠납니다. 윤시호는 송균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공훈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현은 무례하다고 주장하지만 공현은 그를 무시하고 그들이 춤을 추는 동안 당신과 물개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운초는 연습 후 공연과 함께 보낸 모든 좋은 시간을 떠올립니다. 둘은 클리닉으로 돌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초는 함께 살기 시작한 후 그가 그녀가 집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웃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떠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은시호는 짐을 챙겨 공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의 집이 거대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훈이 그녀를 맞이하여 그녀의 방으로 안내하고 짐을 풀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윤코는 새 방에 너무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공훈이 들어오자 침대에서 뛰어놀기 시작했고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코에서 폭풍우가 몰아치자 그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훈은 윤초의 방으로 달려가자마자 윤초를 꼭 껴안고 당황한 표정으로 내려오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공훈은 윤초가 공짜로 묵을 수 없으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초는 일을 나눠서 하기로 하고 첫 번째 규칙은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초는 음식을 준비할 때 다음 규칙을 알려준다. 그 후에 윤초가 설거지를 한다. 일하러 가는 길에 공연은 다른 남자들과 춤추는 게 싫어서 춤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윤코는 슬퍼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공연은 그녀를 병원에 내려주고 차를 몰고 병원으로 걸어간다. 그녀는 병원 밖에서 송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조금 더 운전해온 공훈은 차 거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노한다. 한편 윤코는 송현을 안으로 초대해 짧게 대화를 나눈다. 송현은 유학을 위해 해외로 떠난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학교에서 운초를 정말 좋아했다고 밝혔고 떠나기 전에 그녀는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콩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운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친구가 거기서 뭘 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송혜운이 해외로 간다고 말했을 때 그는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윤치호는 저녁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직장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확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치호는 집에 돌아와 콩훈의 방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셔츠를 옷장에서 발견한 후 그녀는 첫 만남을 떠올린다. 이후 그녀는 얼마 후 그의 침대에서 잠이 든다. 공훈은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앉아 평소처럼 그녀를 응시하다가 그가 그녀를 만지려고 하자 그녀는 깨어나 서둘러 떠난다. 윤 씨는 진경에게서 링크를 클릭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자 앞서 언급한 비판적인 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주인은 윤호가 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만족한다. 주인은 운회에 대한 최고의 리뷰를 남긴다. 다음 날 그녀의 클리닉이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 손님들이 많아 그녀를 매우 바쁘게 만드는 일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연히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그녀의 행방을 확인하자 그녀는 매우 바빠서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알렸다. 공연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심하라고 말했고 그 말에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미소를 지었다. 공연은 며칠 동안 아침을 먹으면서 윤서를 그리워했다. 윤서는 그녀의 클리닉에서 계속 바빠서 어느 날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공연은 짜증을 냈다. 그리고 그의 비서에게 도시의 클리닉이 하나뿐인지 묻습니다. 후자는 그가 직접 그곳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고 그는 퇴근 후 동의합니다. 공연은 클리닉으로 가서 소파에서 잠든 윤초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어깨에 얹습니다. 그녀의 알람이 그녀를 깨운 직후 그녀는 공연을 발견합니다. 그는 며칠 만에 그녀를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표현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키스하고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정원에 앉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윤초는 집 안에서는 신체 접촉 금지라는 규칙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지금은 집 밖에 있다고 대답하고 다음 날 그녀의 이마에 키스한다. 공연의 동생 공준이 미국에서 돌아와 집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을 보고 긴장한 듯한 윤초를 발견한다. 윤초는 그의 신원을 묻고 그는 자신이 공훈의 동생이라고 대답한다. 한편 공훈 비서는 그에게 형의 도착을 알린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간다. 윤초와 공주는 사이가 좋아 보이고 함께 요리를 시작한다. 공준 윤코의 가족사에 대해 묻고 난초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공연하는 일어나서 나가려는 그녀에게 방으로 가라고 말한다. 공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예상대로 요리를 끝내라고 말한다. 공연은 화가 나서 동생에게 손을 떼라고 명령한다. 그날 밤 공우는 동생에게 호텔에 머물라고 하지만 동생은 거부한다. 공주는 방으로 들어가 가운데 여자가 있는 자신과 동생의 사진을 본다. 그 사이에 공우는 유와 서에게 공준을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공훈과 윤코는 일하러 나가고 공주는 그들이 가는 것을 나중에 본다. 공연의 비서는 공준이 병원에 들어간 직후 동생이 가벼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운서의 병원에 갔다고 그에게 알리고 운코에게 그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곳이 동물병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는 그녀에게 그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결국 동의한다. 이후 그녀는 직장으로 돌아가서 개에게 주사를 놓으려는데 공준이 개입하여 애완동물이 흥분하여 도망간다. 가짜 윤시호의 팔을 동시에 다치게 한 공훈이 도착해 소란 때문에 형과 마주한다. 다음 장면에서 은시호는 애완동물을 방해하고 있으니 두 형제에게 떠나라고 명령한다. 공연은 윤시호에게 다가가 며칠 동안 일을 쉬라고 조언한다. 그런 다음 그는 항상 그녀를 위해 거기에 있지는 않을 것이니 자신을 돌보라고 부드럽게 말한다. 공훈은 그녀를 걱정하는 듯해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공주는 초인종을 가져온다. 공훈은 문으로 걸어가 형에게 호텔에 머물라고 명령한다. 결과적으로 홍주는 밤새도록 추위에 시달리며 밖에서 지내다가 이 윤코를 보고 안으로 데려와 나중에 두 형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함께 아침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공주는 윤코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윤코는 그를 도와 남자친구를 질투하게 만듭니다. 형제가 떠나자 윤코는 공준의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두 형제와 한 여자가 있는 같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사이에 두 형제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공준이 계속해서 윤코의 하녀인 태공현을 만집니다. 공준은 여자친구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합니다. 준은 운서가 공훈의 전 여자친구처럼 자신을 선택할까봐 두려운지 묻는다. 그러다가 공준이 이전에 공훈의 전 여자친구를 유혹해 곧 헤어지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둘 다 사무실에 들어간다. 공훈은 곧바로 출근하는 반면 공준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낸다. 공훈의 전 여자친구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훈은 또한 공훈이 운서와 행복해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상처를 받은 공준은 동생 홍준 앞에서 질투심을 드러낸다. 훈과 그의 전 여자친구는 행복하지만 왜 그 사람만 슬퍼하는 걸까? 그러나 공현은 그를 무시하고 나중에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고 말한다. 공훈은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다음 그는 운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공주는 술집에 있고 전 여자친구가 결제 당시에 올린 게시물을 계속 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가 거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그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공훈은 그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활한 콩준혜은 그의 이름으로 계산서를 제출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콩조온이 수뇨를 조종하여 콩훈과 헤어지려고 시도한 직후 콩훈은 동생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그의 조언에 대해 그를 질책했다. 다음 날 윤치호는 두 형제에게 빨래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후 세 사람 모두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형의 어머니가 도착하여 그들을 방해하고 운초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는데 그녀는 그들이 난초 재배자라고 대답했다. 한 여성이 윤초의 부모님이 그녀를 제대로 키우기에는 너무 바쁘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한 윤초는 자신이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부모님을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아들 윤시호와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쿵훈이 뒤따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합니다. 콩조는 그의 어머니가 왜 윤초를 학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준초를 누나로 생각하고 그녀 앞에서 유치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윤시호의 고양이 소리를 듣고 그의 어머니가 그녀는 다음에 그녀를 화나게 하는 운서의 방을 발견합니다. 공연과 윤서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안심시킵니다. 윤 씨는 침묵을 지키고 두 사람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공규는 운서가 열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 옆에 남아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녀를 돌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지만 그는 전화를 무시합니다. 운서는 그에게 전화를 들고 집에 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는 윤코의 방을 청소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 계약을 발견합니다. 몇 분 후 공현이 집으로 돌아와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신과 CEO에 대한 그의 사랑을 밝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편협한 어머니는 결혼에 반대하지만 공훈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적어도 운초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테스트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혼전 계약서를 건네주고 그녀에게 서명하라고 말합니다. 공훈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공유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그는 윤시호의 병원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가 윤시호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곧 윤시호가 그 남자를 동생차 윤시호라고 소개하자 공현은 안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디올 그룹의 CEO라고 소개합니다. 짧은 대화 후 윤시호는 공현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공현은 혼전 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그는 계약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늦게까지 회사에 남습니다. 그 사이에 공현의 어머니가 윤 씨를 방문합니다. 그녀의 클리닉에서 SEO는 그녀에게 공훈이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당신과 CEO가 공훈과 함께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매년 갱신하거나 이혼하라고 말하는 혼전 계약서를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윤시호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공훈과 결혼하기를 거부합니다. 동시에 공훈은 클리닉에 들어와 모든 것을 우연히 듣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떠나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공현은 왜 그와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녀는 이혼 후 위자료를 포함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아이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탄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간청한다. 공유는 그녀에게 1년뿐이고 평범한 부부처럼 살자고 설득하지만 언코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러기를 거부한다. 그는 이번에 병원을 나가면 그녀가 침묵을 지킬 때 모든 게 끝날 거라고 경고한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상심한다. 언코는 그녀의 짐을 챙겨 다음 날 아침 떠난다. 공현은 윤코의 영상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어납니다. 영상에서 윤코는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공현은 동물 가게에 가서 윤시오의 애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다음 장면에서 윤시오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하며 흐느낍니다. 우리는 윤코가 과수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빠에게서 전화를 받고 병원을 돌봐준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윤시오는 공준에게 방해를 받았고 두 사람이 서로 소개한 후 전화를 끊습니다. 공훈 곧 도착하여 당신과 SEO에게 여동생의 위치를 물었고 그녀 없이는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언코는 집에서 공훈과의 모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전화를 확인했고 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가 그녀의 행방을 묻고 그녀가 얼마나 그리운지 표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오빠를 통해 언코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공훈의 도착을 알리는 사람에게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알게 된 그녀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농장은 다른 곳에 있었고 공훈 비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윤코가 공현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로 인해 그 여자는 농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윤코는 공훈을 만나고 두 사람 모두 재회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는 평생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두 메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